컴퓨터 코드로 우리 몸속의 생명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죠. 오늘 바로 이 엄청난 과학적 도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컴퓨터 모델이 현실을 이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순수한 코드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명 분자의 물리적인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기획했습니다. 이름하여 블라인드 예측 챌린지. 말 그대로 과학계의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거예요. 한 팀은 컴퓨터로 예측만 하고 다른 팀은 실제 실험을 하는데 서로의 결과를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컴퓨터 모델을 만드는 팀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비밀 실험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값을 딱 봉인해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험팀이 실제 결과를 짠! 하고 공개하면 과연 예측과 현실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근데 RNA처럼 복잡한 분자를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 모델로 만든다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간단한 모델을 쓰자니 예측력이 거의 없어서 쓸모가 없고요. 그렇다고 그럼 원자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되잖아? 하고 달려들면 이건 또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슈퍼컴퓨터로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죽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염기쌍 수준 모델, 줄여서 BPLM이라는 건데요. 원자 하나하나를 다 보는 대신에 DNA나 RNA의 기본 단위인 염기쌍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계산 속도는 확 끌어올리는 아주 절묘한 중간 지점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모델을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힐릭스 MC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구예요. 이 친구 덕분에 이렇게 긴 DNA나 RNA 가닥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무기는 준비됐습니다. 힐릭스 MC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모델링 팀은 이제 예측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타겟은 바로 이중가닥 RNA였는데요. 특히 이 분자가 얼마나 잘 비틀어지는지에 대한 특성은 이전에 아무도 정확하게 측정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DNA는 축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데 이 RNA는 글쎄요, 분자 자체가 마치 용수철처럼 꼬여있는 구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발견이 아주 대담한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이 용수철 같은 구조 때문에 RNA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DNA보다 무려 2배나 더 잘 휘고 더 잘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훨씬 더 유연한 분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최종 예측값들이 이겁니다. 얼마나 잘 휘는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또 얼마나 비틀림에 저항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죠. 특히 마지막에 있는 비틀림, 신장결합이 음수라는 예측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RNA를 쭉 잡아당기면 오히려 더 꼬인다는 좀 직관에 반하는 예측이거든요. 자, 이제 예측은 끝났습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예측은 모두 봉인됐고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컴퓨터가 내놓은 디지털 예측과 실험실에서 얻은 물리적 현실을 직접 비교해 볼 시간이죠. 와,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굽힘이나 늘어나는 정도에 대한 예측은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죠. 그런데 비틀림에 대한 예측을 보세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예측과 실제 값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 과학에서는요, 이렇게 틀리는 것이 어쩌면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성공한 부분부터 볼게요. 이건 정말 큰 성과입니다. BPLM, 즉 염기쌍 수준 모델이라는 접근 방식 자체가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충분히 믿을만 하구나라는 걸 증명해낸 거니까요. 특히 RNA가 얼마나 잘 휘는지, 그리고 DNA보다 훨씬 용수철 같다는 그 핵심 가설을
정확하게 예측해냈다는 건 이 모델이 RNA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이사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 틀렸던 부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RNA가 비틀림에 저항하는 힘, 즉 비틀림 강성을 예측한 값은 53인데 실제 실험 값은 100에 가깝습니다. 거의 2배나 차이가 나죠. 이건 그냥 작은 오차가 아니에요.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모델은 RNA를 잡아당기면 더 꼬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실제로는 잡아당기니까 오히려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건 수치가 틀린 수준이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린 아주 근본적인 오류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호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실패는 우리 모델에 뭔가 중요한 물리 법칙이 빠져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서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뭘 연구해야 할지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셈이죠. 이렇게 예측과 측정을 통해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과학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개선된 모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zDNA라는 좀 특이한 형태의 DNA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일반 DNA보다 3배는 더 뻣뻣할 거라고 새로운 예측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개선해서 새로운 실험 가설을 계속 만들어내는 아주 멋진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예측하고 테스트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서 다시 예측하는 이 끊임없는 순환. 이게 바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진짜 엔진이고 과학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우리 유전자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물리적 비밀들이 더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다음번에 이런 대담한 도전이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